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바로 토질역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직접 전단 시험인데요. 보내주신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그림이랑 그래프가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시험이 대체 뭐고, 왜 현장에서 일꾼처럼 쓰이면서도 동시에 치명적 한계를 가졌다고 하는지. 네, 그 실용성과 정밀성 사이의 공학적 타협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토질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테르자기의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오, 어떤 말이죠?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전단 시험이 바로 직접 전단 시험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이 시험의 주된 단점은 파괴면이 미리 정해진다는 것이다. 아, 파괴면이 미리 정해진다. 네, 이 한 문장에 이 시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료에 전단상자라는 장비가 나오는데 생긴 게 정말 단순해요. 맞아요. 그게 이 시험의 정체성이죠. 위아래로 분리되는 네모난 상자. 이게 전부인가요?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위아래로 분리된 상자 안에 흙시료를 채워 넣고 실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시험 과정을 보니까 4단계로 요약이 되어 있네요. 시료 넣고 위에서 누르고 옆으로 밀고 파괴.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수직 응력 제하,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걸 왜 먼저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바로 옆으로 밀면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땅손에 있는 흙은 항상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자기 위에 쌓인 흙들의 무게죠. 아, 그렇죠. 수직 응력 제하가 바로 그 현장 조건을 실험실에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옆으로 밀면 실제 땅속 흙의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아하, 책상 위에 책을 그냥 놓고 미는 거랑 누가 위에서 꾹 누르고 있을 때 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옆으로 밀기는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죠? 그게 바로 흙의 마찰 저항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전단력 제한은 위에서 누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자의 아랫부분을 수평으로 쓱 미는 거군요. 네,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계속 밀다 보면 어느 순간 흙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괴가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상하부 상자의 경계면을 따라서 수평으로 딱 잘리는 파괴가 발생하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수평 힘을 줬는지를 측정하는 게 이 시험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위에서 누르는 힘과 그걸 이겨내고 옆으로 밀어 파괴시키는 힘,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던데요. 여러 번 반복한다고. 왜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에서 10kg의 힘으로 누를 때랑 20kg, 30kg으로 누를 때 흙이 버티는 수평 저항력이 계속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응력을 여러 단계로 바꿔가면서 시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얻은 최대 전단응력 값을 그래프에 점으로 찍는 거죠. 가로축이 수직응력, 세로축이 전단응력인 그래프의 말이죠. 네. 그렇게 찍힌 점들을 쭉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모어쿨롱 파괴 포락선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이름은 어려운데 이 그래프가 대체 뭘 알려주는 건가요? 이 직선이 바로 그 흙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두 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신분증이요? 네. 첫째는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즉 Y절편. 이게 바로 흙의 끈끈함, 점착력 C예요. 점착력, 찰흙처럼 서로 달라붙으려는 힘 같은 거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흙 입자 간의 마찰 저항을 의미하는 내부 마찰각 파이입니다. 아, 모래알들이 서로 맞물려서 버티는 힘. 네. 결국 이 두 값,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만 알면 우리는 이 흙이 어떤 힘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예측하고 설계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단순한 장비로 흙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원리가 직관적이고 간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험이 왜 그렇게 현장에서 일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가요?
그 이유는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단순함이 주는 압도적인 경제성과 신속성. 경제성과 신속성. 네, 현장에서는 이게 이론적인 정밀성보다 더 중요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자료에 있는 삼축압축 시험 장비 사진을 보니까 그 말이 확 와닿네요. 와, 삼축압축 시험 장비는 무슨 우주선 조종석처럼 생겼는데 이건 정말 단순하네요. 그렇죠. 그 말은 곧 시험 준비나 과정도 훨씬 빠르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만약에 대규모 부지에 댐을 건설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수천 군데 흙성지를 알아봐야 할 수도 있어요. 와, 그때마다 저 복잡하고 비싼 삼축 압축 시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마 시험 비용만으로 예산을 다 써버릴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반면에 직접 전단 시험은 시료 준비도 간편하고 시험 시간도 짧아서 하루에도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료의 비용 비교 그래프를 보면 시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경제적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시간과 돈, 현실적인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특정 흙에서 더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특히 사질토, 그러니까 모래 같은 흙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요. 네. 그 이유는 배수 조건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깊어요. 배수 조건이요? 모래는 물이 아주 잘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흙에 힘을 가하면 흙 입자 사이에 있던 물이 압력을 받게 되는데 모래의 경우 이 물이 금방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런 조건을 배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데 직접 전단 시험은 시료 두께가 얇고 구조가 개방적이라서 옆으로 미는 동안 시료 안에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이 배수 조건을 실험실에서 구현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아하. 실제 현장의 모래 집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잘 모사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자갈처럼 입자가 아주 큰 흙은 어떻게 하죠? 저 작은 상자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럴 땐 대형 전단 상자라는 걸 씁니다. 더 큰 걸 쓰는군요. 제가 예전에 암석댐 현장에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전단 상자 크기가 거의 작은 책상만 했어요. 와, 책상만 하다니요? 정말요? 네. 자갈이랑 돌멩이들을 채우는 데만 인부 여럿이 반나절을 꼬박 매달리더라고요. 그때 단순한 시험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구나 하고 몸으로 느꼈죠. 만약 그걸 삼축압축 시험으로 하려고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야, 상상이 안 가네요. 빠르고 저렴하고 특히 모래에 강하다니. 이쯤 되면 왜 굳이 더 비싼 시험을 쓰지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 바로 그 지점에서 치명적 한계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시험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장점을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인용했던 테레자기의 말, 파괴면이 미리 정해진다. 맞습니다.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연에서 산사태가 날 때를 상상해보면 흙은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을 따라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스르륵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게 무너지지 않죠. 흙은 스스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그곳으로 파괴돼요. 그런데 이 시험은 기계 구조상 무조건 상하부 상자가 나뉘는 그 수평면으로만 파괴가 일어나도록 강요하는 거고요. 네. 마치 체인의 강도를 시험하는데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고리나 하나 정해놓고 너는 무조건 여기서 끊어줘야 해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요.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실제 흙의 가장 약한 면이 그 수평면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다른 면이었다면 네. 이 시험은 그 진짜 약한 면을 놓치고 엉뚱하게 더 강한 면을 억지로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측정한 강도값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시험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이론적 결함이죠. 엔지니어는 안전을 위해 흙의 최소 강도를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한 값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한국산업표준 KS 규정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면서 이 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 파괴명 고정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응력 분포의 불균일성이라는 또 다른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상자를 옆으로 밀 때
그 힘이 파괴면 전체에 고르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료의 응력 분포 그림을 보면 힘이 가해지는 상자의 앞쪽 가장자리랑 뒤쪽 가장자리에만 힘이 집중돼요. 가운데 부분은 힘을 거의 받지 않죠. 아, 그러니까 흙 전체가 균일하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서만 쥐어짜이는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흙 내부의 응력 상태를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사실 흙이 파괴되는 동안 내부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직접 전단 시험으로는 이 과정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삼축압축 시험은 시료 전체에 비교적 균일한 응력을 가할 수 있어서 이런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게 두 시험의 결정적인 수전 차이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파괴면도 강제하고 응력도 불균일하고 그렇다면 이 시험이 부적합한 흙도 분명히 있겠네요. 물론이죠. 특히 점성토, 그러니까 진흙처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흙을 비배수 조건에서 시험할 때는 한계가 아주 명확해요. 왜 그런 거죠? 이런 흙은 힘을 받으면 내부의 과인간극 수압이라는 물의 압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흙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데. 직접 전단 시험 장비는 구조적으로 이 과인간극 수압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로 꽉 찬 점성토의 강도를 알아내기에는 부적합한 시험법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한쪽에는 빠르고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막강한 실용성이 있고 네, 다른 한쪽에는 파괴면이 고정되고 응력이 불균일하다는 치명적인 이론적 결함이 있어요. 완전히 모순적인데 왜 아직도 이 시험이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일꾼으로 불리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공학적 타협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공학적 타협이요. 네, 자료 마지막에 있는 저울 그림이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 그 저울 그림이요. 네, 한쪽 저울 접시에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응력 불균일과 파괴면 고정이라는 이론적 한계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 접시에는 경제성, 신속성, 그리고 사질토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압도적인 실용적 장점이 올라가 있죠. 결국 어느 쪽 저울이 더 무겁냐의 문제군요. 그렇죠. 공학은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항상 주어진 예산과 시간 안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많은 현장 실무, 특히 광범위한 사질토 집안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론적인 정밀성의 손해를 조금 감소하더라도 실용성이 주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루는 집안이 대부분 배수가 잘 되는 모래라는 걸 알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도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단점이 모래 집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부각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도구 자체의 완벽함보다는 그 도구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와, 그래서 자료에 나온 엔지니어를 위한 조언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엔지니어는 데이터 해석 시 이러한 기계적 오차를 인지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함. 이 문장의 핵심이네요. 네, 이 도구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한계를 감안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안전율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엔지니어의 역량이자 책임인 거죠. 그렇군요. 직접 전단 시험은 완벽한 도구는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사용하는 현명한 엔지니어를 만났을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론적 정밀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가치를 얻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해온 고전적인 공학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자료는 시험의 한계를 기계적으로 파괴면을 강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분야에서 복잡한 현술 세계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단순화된 모델이나 방법은 없나요? 아, 그 단순화된 모델 때문에 우리는 혹시 시스템의 진짜 가장 약한 경로, 즉 핵심적인 취약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효율성을 위한 실용적인 지름길이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는 지나친 단순화가 되는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